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반등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 조정 장세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시장이 특별하게 강세 쪽으로 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보수적 관점 내지는 조정 장세에 어울리는 전략 위주로 좀 판단을 하시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계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좀 확인시켜준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의 좀 부족한 반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 움직임부터 보시면은 1924포인트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저점이 1909포인트였으니까 사실상 1890이라는 제가 의견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드리고 있죠. 여기 8월 6일 확인한 1891포인트. 과연 이 자리가 저점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재 구간이 밸류에이션으로는 부담이 없다. 길게 봤을 때 이 구간대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지수도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지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00 이하까지 들어와서 반등을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 다운돼서 2000포인트 때 이탈하고 내려와서 저점을 하나 찍었는데 강하게 튕겨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깰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 먼저 좀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0.4% 상승 마감이긴 하나 오늘 지수 움직임을 잠깐 보시죠. 이게 30분봉입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을 좀 연결해서 보시자는 관점에서 30분봉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반등 1970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못 나왔던 자리에서 지난주 초중반에 한번 넘어왔죠. 이 자리를. 그런데 더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꺾여서 다시 이 자리를 위협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어제 급락세, 코스닥은 뭐 어제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었고, 근데 뭐 다행히 1890이라는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죠. 그죠? 1890짜리를 이탈하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쌍바닥처럼 보이게 해놓고 어제 또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반등, 갭상승, 갭하락, 갭상승. 오늘 밤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변동 나오면 또 갭하락이든 갭상승이든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변동성이 뭐 별로 없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뭐 방향 자체를 아직 못 잡는 거죠.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도 못해요. 당일은 보시다시피 아침에 1시간여 반짝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요즘 장세가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장의 메이저들도 방향을 자신 있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주도 세력들,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장세에서 우리 시장의 시간대에서 자신 있게 어떤 상승 내지는 하락 방향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내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도 자신이 없고 하락도 자신이 없어요. 어디를 눈치를 보는 것 같으세요? 미국 시장 눈치 보는 거고, 무역 분쟁과 관련한 트럼프의 입, 그리고 금리와 관련한 FED의 포지션, 경제 지표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막 주말에 서로 9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막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면 9월 1일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다음 주 9월 첫날 포문을 연 것처럼 그대로 양국이 다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화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관세 때려놓고 뭐 대화를 하든 말든 이렇다면은 이것은 유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강대강의
상황에서 대화의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9월 FOMC. 지난 FOMC에서 포지션 자체가 바뀐 게 없죠. 그죠? 중간 조정. 지금 미국 시장이 원하는 건 중간 조정이 아닙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단기 금리차 여전히 어젯밤에도 역전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딱 플랫하게 끝났는데 오늘 또 장단기 금리 역전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지뢰밭이에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딱 출발하죠.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고 아침에 시초가가 나와요. 그리고는 한 30분 정도 그쪽으로 움직일 것처럼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하다가 한 1시 혹은 1시 30분 정도에 돼서 종가가 위냐 아래냐 이거 뭐 거의 만기날처럼 움직여요, 맨날. 이게 뭐 파생 만기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가 종가에 따라서 한쪽으로 방향이 싹 쏠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맨날 만기 같아요. 이러고 있다가 막판에 확 쏟아지면 밑으로 가고 들어올리면 위로 확 들어올리고 코스닥은 더 심하고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뚝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질 것처럼 좀 경계감을 주다가 눈치 보기 하다가 또 1시 반, 1시 이렇게 돼가지고 슬슬슬 밀리고 코스닥은 뒤로 확 밀려버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을 지금 자신 있게 못 잡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미국 시장의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5일선 하락이 다시 전환됐죠. 5일선 다시 하락 전환된 상태에서 밑으로 들어왔어요. 완전 역별 120, 60, 25 주가. 그죠? 이거 완전 역배열이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되게 되면은 뭐 보조지표 같은 건 나중에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깨고 내려가도 사실은 뭐 그림이 이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PBR 이거 많이 들으시죠? PBR 0.8이 무너졌어요. 12개월 이 포워드 PBR이 0.8이 무너졌는데 사실 12개월 포워드가 지금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약한 움직임이라면은 기업들의 적자 구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도 과연 지금 PBR 0.8이 맞냐 이런 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정도는 분명히 보장될 거예요. 밸류에이션은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는 무시되더라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지금의 뭐 1900대 이 정도 자리는 뭐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 앞으로 한두 달 혹은 1주,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시장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스피 역배열 변동성입니다. 역배열 변동성 피곤합니다. 정배열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흐름이 위쪽으로 나와가지고 흐름이 이렇게 위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변동 나와봤자 밑에서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튕겨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다시 이게 무너질 때까지 반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역배열 변동성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다 밑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하다가는 못 넘어가면 또 떨어지고 또 변동하다가 못 넘어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부딪히고 피곤한 거예요. 시장이 무겁고. 아직은 계속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워낙에나 변동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은. 540까지 떨어졌다가 600을 넘어갔었죠. 지난주에 600을 넘어갔었는데 수치상으로 616포인트니까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10% 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최저점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520 밑으로 내려왔죠.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는 뭐 내일 당장이라도 저점을 깰 수 있긴 하나 코스닥은 뭐 일단 요 저점이 워낙 날카롭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쌍바닥 테스트 정도까지는 한번 나오겠지만 다시 600 이하 자리가 열려 있다라는 점은 스트레스로 인정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보통 조정장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점을 찍기만 하면 끝난다. 맞아요. 저점을 찍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냐면 저점을 찍기만 하면 그 저점 기준으로는 좌우는 거기보다는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저점을 포착을 하거나 최저점만 지나가면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 혹은 거기서 매수할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손실로 전환되지 않아요. 뭐 수익 상태로 기다리는 거야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8월 초에 나와 있는 저점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저점이냐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좀 적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시장에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오후장 돼서 쏠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상황을 보시고요. 해외 시장도 지금 안 볼 수가 없는데, 해외 시장 잠깐 보시면은 중국 시장은 오늘 플러스권 유지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요런 라인들까지 살짝 넘어가 있는데, 여기 요 자리도 지금 살짝 넘어가서 반등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의 상대적인 반등보다 또 중요한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저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과연 중국과 연동할 거냐 미국과 연동할 거냐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예요.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또 단기적으로는 되게 아슬아슬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만큼 떨어져도 돼요, 여러분. 미국 시장 지금. 여기가 지금 한 5% 된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마이너스 5%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미국 시장이 이 기점에서 5% 추가 하락이 나온다? 우리 시장 1890 지킬까요? 못 지키겠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재상승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 경제 지표도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제조업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고용이 분명히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고용 기반, 미국 기업들의 실적 기반으로 그 제조업 기업 기반으로 경기가 버텨내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나온 제조업 동향 같은 것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용 지표도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 우려감 나와요.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떨어져서 금리 인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 조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본격적인, 저는 이렇게 가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봐요. 어차피 미국 제가 계속 미국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무역 분쟁 계속 하고 있지, 그죠? 중국도 이제 막 관세 계속 때리면서 미국산 제품들 수입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걸고 있죠. 서로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빠지면 합의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라면 오히려 약간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섣불리 상승 쪽으로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지구력을 계속 길러야 한다. 조정이 단방에 끝나서 내일 아침 짠 하고 모든 게 바뀔 상황이 아니다. 어제 트럼프가 다시 위대한 시진핑, 멋진 시진핑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다 했는데 반응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식상해졌거든요. 그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큰 거예요. 아니 됐고, 지난번에도 한다고 했잖아. 지난번에도 협상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별거 없었잖아. 오히려 니네 격화됐잖아. 진짜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가져와봐. 시장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고받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시장은 반전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의 상황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내려가야지 뭔가 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정치적이에요. 경기 시스템에 정치적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이라서 상황이 나빠지면은 갑자기 또 확 화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져서 오히려 미국 FED의 포지션 자체가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은 매듭이 갑자기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 이 정도 스트레스라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오늘 반등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반등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하루를 편하게 못 가는 장이 되는 거죠. 하루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상황이
좀 보수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요. 수급 그나마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선물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 오늘까지도 계속 팔고 있는데 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수량으로 보면 안 돼요. 요즘 미니 선물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수량만 갖고는 반응이 안 됩니다. 이게 예전처럼 17,000 계약이었으면 엄청난 건데 금액으로 보면 1조죠. 1조 매수가 상당히 큰 규모의 외국인 선물 매수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또 선물 매도 1,0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쫙 약간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래놓고 또 선물 다 물량을 쏟아내버린다면은 오히려 망치 들어가지고 찍어 누르는 게 되겠지만 시장이 계속 또 좀 더 흔들리는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다거나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는 조금 가까워 올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냥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같은 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싼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싼 상태에서 계속 가는 이유는 그 싼 걸 극복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인되고 있는 부진한 경기와 우려스러운 무역 분쟁의 상황이 유지가 되면 할인이 계속 되는 거죠. 싼 코스피가 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개선이 딱 된다 그러면 거기서 반등이 팍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 시점을 저는 지금은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황 전략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장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틀리더라도 의견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외국인들 주로 매매 포지션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미국 시장하고 비슷해요. 아마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미국 시장이 횡보하면 같이 횡보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반도체의 가격 동향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여기서 장이 더 떨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내려 주겠죠. 그럼 종목은 8월 초보다 오히려 좀 버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좀 스트레스가 크죠.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쭉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저점이 먼저 깨졌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8월 6일 저점이 83,200원인데요. 83,200원인데 그 자리를 개별적으로 먼저 깨버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플러스 반등인데 음봉 반등이라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저점이 먼저 깨졌다.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바이오주에 따라 등락이 좀 코스닥은 나오고 있는데 헬릭스미스 같은 거는 반등 기대감을 갖고 있고 내용이 그나마 바이오 다 무너졌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나마 남아있는 종목이고 신라제는 여전히 저점이 또 깨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우려감을 아직까지 장이 다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는 헬릭스미스 쪽으로 추가 기우느냐 신라젠 쪽으로 추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의 단기적인 등락을 또 좌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신라젠 쪽으로 와라를 무너지거나 해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신라젠 우려감 보면서 이것도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쏠려버린다 그러면 코스닥이 아래쪽으로 확 흔들리는 거고 오히려 신라젠이 좀 흔들려도 헬릭스미스 같은 게 잡아주면서 괜찮아 좋은 종목들은 버텨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오히려 의외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버텨내는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지금 지수하고 별 상관없고 경기하고 좀 상관없는 애들 5G 같은 쪽은 경기 아무리 나빠도 지금 이 5G 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깔고 있죠. 그래서 KMW를 필두로 해가지고 5G 쪽 여전히 장세랑 무관하게 버티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막 추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참고하세요. 저는 지금 매매는 좀 휴식기라고 생각해요. 현금 가지고는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쪽이에요. 이 핀테크도 지금 괜찮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 장세 아랑곳하지 않고 개별 시세가 나오고 있죠. 현금 흐름이 계속 좋으니까 장세랑 상관없이.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이제 OLED를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확인되고 있으니까 AP 시스템 같은 종목도 들썩들썩거리는 거고 대형 OLED 관련 종목군들 아직은 큰 저항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차후에 장이 좋아진다면 OLED 쪽도 뭔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모니터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장세가 한 번 더 출렁일 때 얘네들 다 두드려 맞을 거예요 또. 그러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종목도 제한적인 시세, 좀 약한 종목이나 경기 연동성이 좀 강한 종목들, 대형주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맥을 못 쳐요. 지금 포스코 잠깐 보시면은요. 포스코 배당 수익률 5% 나오는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여전히 밸류 매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싼데 못 올라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급하게 생각하지만 뭐 외국인 기관들은 급할 게 없어요. 배당 받으면서 어차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밸류고 뭐 지금 싸고 다음 달에 싸고 6개월 동안 싸도 상관없어. 1년 뒤에 올라가면 그만이야. 순종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처럼 뭐 싼데 안 올라간다고 막 손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평가 주식들이 저평가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상황이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상황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 장세가 그렇게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저평가를 해소를 하는 건 결국 경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지향적 구조를 갖고 있고 무역 분쟁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경기, 중국 경기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뭐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엄청 부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줘야 되고 뭐 나와야 될 게 많아요. 그게 나오려면은 좀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오히려 좀 당분간 이렇게 낮은 영역이지만 시점상으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 긴장감 계속 가져가자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가 정치적 변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정이 돼야지 시장이 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런 움직임에 대한 좀 주의를 계속 하시자는 의견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만 주식 보유자가 지금 약자라서 제가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급할 게 없어요. 기회가 오늘 반짝 잠깐 왔다가 확 사라져버릴 시장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딱 필요 조건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음 주까지 시장이 뭐 반등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흐름이 바뀌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좀 가지고 확인 관점 내지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보수적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이는 위치더라도 한번 아프게 맞고 온다라면 그 기간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낮다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좀 방어적 그리고 오래 물렸던 분들은 지수 좀 더 내리는 거 겁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금 보유자분들 위주의 공개 방송이 잠시 뒤에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